자, 그래서 재밌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아침 뉴스 2014년 1월 1일 9시 뉴스에서 자,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를 맞아요. 가정집에서 지금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런던 특파원을 연결해요. 런던 특파원 이미주 특파원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미주 특파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런던 시민들이 런던 아이 주변에서 런던 아이에 불이 켜지고 불꽃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희망에 들뜬, 기대에 들뜬 모습. 그리고 같은 시각 뉴욕을 연결하면요. 김정은 특파원 나오세요. 그러면 그 특파원이 뉴욕은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아쉬워하며 한 해의 마지막 만찬을,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은 아침 떡국을 먹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막 한 해가 시작됐고요. 아직까지도 한 해가 다 저물지 않은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대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4년은요. 정말 이 지구 축제예요. 축제장인데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도 하는 스포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예요? 외국에서 하는 경기는 이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맞춰서 TV를 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가 언제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만약에 어떤 선수의 경기가 2월 21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선생님이 시간 계산하는 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단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 시험지를 받자마자 만약에 시차 문제가 나왔다. 좌표축부터 그리세요. 쫙 펼쳐서 동경 180, 서경 180,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을 딱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세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요.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표준 경선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은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이 시차 문제는 내신에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해서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135도 이스트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60도 이스트네요. 자, 오른쪽에 있으니까 60도, 동경 60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준 시간대가 우리나라의 시간을 알려줬어요. 지금 소치의 시간을 알려줬습니까? 네, 소치의 시간을 알려줬네요. 2월 21일 오후 3시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이 오후가 붙으면요. 그대로 3시라고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꼭 15시로 고쳐서 시험 문제 푸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15시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지역과 비교를 당하는 지역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역이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그렇죠.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야 될 지역이 오른쪽에 있죠.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역이라 했습니까? 비교 당하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빨리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자, 플러스 해줍니다. 그 다음 몇 도가 떨어져 있나요? 75도가 떨어져 있죠. 나누기 15를 해보세요. 몇 시간 차이가 나는 지역이죠? 네, 5시간입니다. 5시간을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월 21일 20시, 오후 8시 저녁 먹고 TV를 켜면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든지 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암산으로 이미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경선이 어딥니까? 표준 경선이 서경 45도선이죠. 선생님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때 선생님 무조건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표시하고 시작하라 했죠.
잘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45도 서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 45가 아니라 서경 45에 잘 표시를 해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이 몇 도가 차이 나죠, 여러분? 요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135에서 45를 빼면 안 되고 간격이니까 그대로 180도 간격이 180도의 간격이 나는 거예요. 이미 암산으로 몇 시간 차이가 나요?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브라질 월드컵은요. 중계방송 계산을 할 때 되게 쉬워요. 그냥 거기가 새벽 5시면 거기가 브라질이 오후 5시면 우리는 새벽 5시인 거예요. 브라질이 오후 3시면 우리는 새벽 3시입니다. 조금 그 경기를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든 면도 있지만 계산은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브라질 월드컵도 한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수리적 위치에서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를 보니까 가장 남쪽에 마라도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땅, 극남에 해당하는 마라도입니다. 그 다음,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이 극북은요, 북한 땅에 포함되죠. 그래서 시험이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동쪽 땅을 우리가 극동, 독도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극동과 극남은 대한민국 땅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고 이 두 지역을 아주 많이 비교했습니다. 아직 극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지역은 아닌데요. 극동, 동쪽이 중요하니까, 가장 동쪽에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경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131도 52분이라고 돼 있죠. 60분에 가까이 된 거예요. 거의 132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시면 동경 132 이런 그 가사가 있죠. 그래서 132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마라도는 33도, 북위 33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독도와 마라도를 자주 비교를 해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독도가 해가 빨리 뜨나요? 마라도가 해가 빨리 뜨나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하면요. 친구들이 우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독도가 빨리 뜨죠. 선생님 가장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른다면서요. 독도에서 가장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디죠? 일몰이 제일 먼저 해가 먼저 지는 곳이 어디죠? 그러면 갑자기 침묵이 흐르고요. 눈을 안 마주치고요. 막 이상한 어색함이 흘러요. 여러분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24시간은 모자라는 게 아니라 24시간은 똑같아요. 해가 빨리 뜬 지역이 해가 빨리 져야죠. 그래서 독도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지역이면서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보기에서 일출로 내면 다 맞추는데 일모를 넣으면 또 실수하거나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4극도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아직 극동은 못 가봤어요. 독도 땅은 못 밟아봤는데 4년 전에 마라도는 다녀왔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다녀도 2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아주 평지, 선생님 좋아하는 평지예요. 나중에 꼭 가보시고요. 제주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리적 위치의 마지막 대척점인데요. 이 대척점이란 건 뭐냐면 지구의 어떤 표면에서 어떤 점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 찔렀을 때 다시 튀어나오는 이 점이 대척점이에요. 딱 정확하게 딱 중심을 지났을 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왜 선생님 수리적 위치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자,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이 대척점끼리 서로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 위선이죠. 그 다음에 중앙 경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척점을 구하는 거 가끔 보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위도끼리의 서로의 대척점은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 위선이 지금 38도 선인데 자, 적도를 중심으로 막곡지각을 형성하고 있네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들어봤던 그 단어일 텐데 적도로부터 38도가 떨어져 있다 했죠.
그럼 얘는요. 북쪽으로 38도, 얘는요. 남쪽으로 38도에 똑같아요. 각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대신 NS를 어떻게 한다? 바꿔줍니다. 끝이에요. 매우 간단하죠? 그럼 경도는요. 자, 경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금 중앙 경선이 127도 30분 동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지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12시간이 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12시간. 우리나라의 지금 중앙 경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12시간 차이가 나려고 그러면 몇 도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합이 180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127도 30분을 180도로 만들려면 몇 도가 필요해요? 52도 30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분이 1도예요. 100분이 1도가 아니라 60분이 1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스트를 웨스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위도와 경도의 대척점을 구한 겁니다. 자, 52도 30분. 자, 그럼 선생님이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위도가 정반대이다 보니까 계절이 반대예요. 우리나라와 대척을 이루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우루과이 부근입니다. 브라질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브라질 월드컵도 선생님이 12시간 차이가 난다 했죠. 앞에서 우루과이랑 또 12시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경도와 얘기하는 거니까 위도로서 먼저 얘기하면요. 이 남아메리카에 속하는 지역들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일 때 그 지역은 여름이에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칠레산 블루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값싸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은 한창 수확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달달하고 맛있죠. 그 다음에 경도가 반대이다 보니까 경도가 180도 차이 나다 보니까 12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대예요. 주야가 반대죠. 그러면 이게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우리나라의 회사나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퇴근을 할 때 거기는 다시 뭐 하는 시간이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퇴근할 때 거기는 출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이런 남아메리카, 우루과이 부근, 칠레 부근에 지사를 세워놓으면요. 24시간 경제활동이 가능하겠죠. 인도와 미국도 이렇게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4시간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척점은요. 아주 위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하는 방법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각각이 가지는 의미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한 게 수리적 위치 여러분. 자, 그래서 수리적 위치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부가 설명을 달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경도는 간단해요. 그냥 시간대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 위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요.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싼 대륙과 해양의 분포, 즉 주변의 지형이 어떤지 어떠한 지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체 대륙의 동쪽 연안에 속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 반만섬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대륙과 붙어있고 삼면이 바다 둘러싸여 있는 반도, 한반도죠. 자, 그래서 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아시아 대륙 이 전체를 선생님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요. 런던부터 선생님이 이 같은 위도에 속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이 50도 위도 50도 지역은 여전히 중위도이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똑같이 서쪽에 치우쳐서 부는 서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런던 옆에 있는 대서양도 아주 큰 바다거든요. 이 편서풍이 런던이라든지 유럽에 영향을 미칠 때는요. 바다의 영향을 가지고 와요. 바다, 해양, 물이죠. 그 다음에 그거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대륙입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설명인데 이 두 개는요. 물질의 성격이 다릅니다. 비열의 차가 있어요.
물은요, 천천히 끓고 천천히 식어요. 땅은요, 빨리 끓고 또 빨리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편서풍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이 유럽 지역은요, 1년 내내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륙 동안에 속하는 지역들은요, 이 편서풍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불어오면서 대륙을 지나와요. 그러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대륙의 성격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울 때는 아주 춥고 더울 때는 아주 더운. 자, 그래서 연교차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연교차라는 것은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최난월이라 그러면 뭐 7월이 되는 국가도 있고 8월이 되는 국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8월 기온에서 1월 기온을 뺀 게 바로 연교차예요. 이 갭이 바로 연교차죠. 자, 지금 런던이 어떻습니까? 가장 연교차가 작죠. 왜?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왼쪽에 있는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은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연교차가 커지고요. 물론 동안이 가장 내륙보다는 연교차가 작지만 그래도 연교차가 서안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도 보세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울 때 엄청 춥고요. 더울 때는 또 많이 더운 편이에요. 연교차가 매우 큰 편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던과 서울의 그 기후 그래프인데요. 먼저 강수량 패턴도 그렇고 기온 패턴도 그런데 먼저 기온 패턴부터 볼게요. 기온이 바로 선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최난월 기온과 최한월 기온의 갭이 서울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우리가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연교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 지역은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경향성을 띈다. 반면에 해양성 기후는 고른 강수 패턴을 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대륙 동안의 대륙성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나라가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기후 특색이 뭐냐면 계절풍 기후예요. 편서풍이 불긴 불지만 편서풍의 영향보다는 이 계절풍의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고 뚜렷합니다. 계절풍은 나중에 바람에서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풍향이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는 바람이에요. 풍향이 정확히 반대로 바뀌는 바람. 그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물질의 비열차가요. 계절에 따라 대륙과 해양 사이에 기온차를 불러일으키고요. 그게 기압차를 만들어요. 고기압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거든요. 고기압의 위치가 바뀌어요. 여름에는 어디가 고기압이 되냐면 좀 더 시원한 바다가 고기압이 됩니다. 겨울에는요, 좀 더 추운 온도가 낮은 곳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데 대륙이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바람이, 풍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계절풍 기후가 더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계절풍 기후하고 대륙성 기후는요, 위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냉온대 기후 배웠다 해서 기후는 무조건 위도랑 관련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즉 앞에서도 봤지만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해양성 기후, 어디는 대륙성 기후죠. 위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리적으로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기압 차가 잘 느껴지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위도에 속한 지역들도요. 이렇게 계절풍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도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적 위치로 보는 우리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적 위치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자원은 부족합니다. 자원은 빈약하지만 아주 우수한 인력들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온 자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출형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해공업, 바닷가를 중심으로 중화공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임해공업단지 조성에 유리하고요. 가공무역에 유리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를 반도적 위치로서, 지리적 위치로서 설명한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중국 혹은 대륙의 문화를 일본, 해양으로 전달하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바로 지리적 위치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선생님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수리적 위치에 의도상의 위치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입니다. 아까 규환이가 뭐라 했죠, 여러분? 성적상으로는 중간적인 위치인데요. 체육대회 한번 해가지고 여자친구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위치로 바뀌었답니다. 이 관계적 위치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때 주변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 정세,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가변적인 위치예요. 그리고 앞에 배웠던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라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위도 경도가 바뀔 리는 없어요. 대륙 동안에 있던 나라가 서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 위치라면 이것은 상대적인 위치예요.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치, 위상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근대 때는요.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 지배,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냉전시대 때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전초기지로서의 또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 태평양 국가의 중심지로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경제 성장이든 정치에서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만약 통일이 된다면요. 더 멋진 일들,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리적 위치에서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좀 할당을 했고요. 관계적 위치에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풀어보기 요걸 먼저 가져왔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위치, 중앙 위성과 중앙 경선이 표시되어 있고 기억 보기를 볼게요. 우리나라의 표준시는요. 표준시를 결정하는 거는 표준 경선이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날짜 변경선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다는 건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지역과 비교당하는 지역을 봤을 때 날짜 변경선에 비해서는 우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몇 도 왼쪽에 있죠? 180도보다는 45도 왼쪽에 있어요. 나누기 15도라면 3시간이 느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요. 니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 서안보다? 아니죠. 연교차가 컸죠.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이런 전략적인, 관문적인 역할을 했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디귿 보기도 맞네요. 리을 보기 볼게요. A 지점과 주야 및 계절이 정반대인 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대척점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대척점을 구하는 방식은 알려드렸습니다. 38도. 이 값은 어떻게? 위도 값은 그대로 가고요. NS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런데 경도 값을 보세요. 합이 18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적었죠. 합이 180이 되게 바꾸려면 52도 30폰으로 하고 이스트를 웨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값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앞에서 맞는 복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오늘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한 거예요. 아주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냈을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제대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뒷부분 못한 부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